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징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장에서 기술주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참 뉴스 기사 어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장에서도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완벽히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또도체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는 오늘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순서로는 반도체 탑픽을 선정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HBM은 기본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냉각 시스템 등등 장비 부품 뭐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반도체 안에서의 탑픽, 지금 이 자리에서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규 대표는 반도체 일단 산다 안 산다 의견에서 당연히 산다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성웅 차장님도 당연히 산다의 의견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가장 탑픽으로 고르실지 궁금한데요. 뭐 후발주자가 따라올 거라고 보고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니까 좀 주도주 위주로 저희가 투자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재규 본부장님 큰 그림에서의 접근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의 의견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도 좋은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장 초반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달리는 말도 더 갈 수 있지만 밑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큰 종목군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공정 기업이에요. 전공정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인데 작년엔 이제 HBM과 후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으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D램 쪽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못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HBM과 엮여있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레거시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레거시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HBM과의 교집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HBM으로서 완전히 엮여있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 D램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분기와 3분기 때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실제 재무제표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오늘도 이제 좀 올라오다가 눌림이 나왔지만 앞으로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41,000원대로 이제 고점대, 단기 고점이 나왔는데 전 이번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 수준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반도체 탑픽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요. 2022년도에 배터리에서 작년에 반도체였는데 올해 다른 것으로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쪽과 우리나라 어떤 산업 구조로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이 이런 반도체나 기술주들이 가장 그 전체 산업에서 상위 밴드에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쪽에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이클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미국 쪽에서의 AI 사이클에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형국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돼서 역시 또 따라갔었거든요. 우리나라 이 전기차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에 따라가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의 영향을 우리나라 지금 산업 전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미국 쪽에서도 이런 AI 쪽에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 차지하는 비율 30%까지 이상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더 그 이상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반도체가 대세적인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이재규 대표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약간의 소외되는 그런 전공정 쪽을 보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럼 이성훈 차장이 바라보는 반도체 안에서의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미 반도체. 네. 네. 네, 뭐 이상 난이도 아니 이상했던 게 부담스러운 아니라 가격이.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뭐 탑3다 이런 말도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참 이제 반도체 안에서 한 종목을 꼽으라라고 하는 거 정말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서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가는 종목들이 선택을 그 전에 받았었고 후에도 계속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한미 반도체가 우선 그 전에는 어떤 이제 TC 본도나 여러 가지 쪽에서 HBM에 대한 이 독보적인, 그러니까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의 그런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 굳건했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하나정밀기가 이 TC 본도에 대한 얘기 나와주면서 이런 체계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지금 무시하고 주가가 좀 잘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TC 본도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4세대 쪽에서의 그 TC 본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화돼 있지 이 한미반도체처럼 5세대 쪽에서의 TC 본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지휘력을 지금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씩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미반도체가 이 하나정밀기에 나왔을 때 주가 좀 흔들렸던 이유가 SK하이닉스가 이 한미반도체에서의 TC 본도에 대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가격 협상력에 우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정밀기계 쪽으로의 어떤 고객사를 다양화할 수도 있는 그런 제스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한미 반도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 삼성전자가 HBM 쪽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쪽의 납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봤을 땐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앞서서 반도체 이 시장 산업에 대한 전망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이 주가가 거의 6개월 정도 선반영 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쪽에서의 반도체 AI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를 보고 있는데 우선 올해 그 3분기 정도까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이 반도체 안에서의 탑픽을 꽂자면 한미 반도체 2분기 실적을 넘어서 3분기까지도 주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전문가들은 과연 이 시국에서 삼성전자를 산다 안 산다 팻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두 대표님께서 삼성전자를 산다 그랬는데 자 먼저 이재규 대표님 삼성전자 사는 거는 뭐 예전부터 좀 말씀 주셨으니까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예. 롱숏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자 네.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SK 하이닉스는 숏을 치고 삼성전자를 롱을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세요? 저는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둘다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해요. 근데 SK하이닉스만 강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여가 되고 있고 그에 맞는 걸맞는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SK하이닉스 쪽에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대응하기도 저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매수하시기엔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3% 정도 올라오길래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오늘도 밀리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밀리고 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어쨌든 지금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그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가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00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5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1위인 기업입니다. 근데 3위인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2위인 기업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왜 오르지 못했나 이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6월달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전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눌러버리는 모양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6월달에 파생 만기가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월달과 8월달에 금리 인하라든지 9월달까지 우리가 다음 파생 만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동시 만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누를 만한 물량이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레거시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이재규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도 역시나 매수한다라는 의견은 동의를 했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앞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개장하면서 더 잘 가서 오늘은 삼성이 더 잘 가는 날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또 반대로 됐어요. HBM을 두고 삼성전자 썰이 참 난무한 요즘인데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도 삼성전자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하루하루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가 뭐 아쉬운 부분은 딱 하나죠. 뒤늦게 이제 이 HBM에 대한 중요성을 늦게 알아가지고 늦게 시작했다. 네. 이거 하나가 지금 계속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좀 벌어지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현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가 이 한미반도체 하나 정밀기계 또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큰 고객이지만 이제 삼성전자와의 또 그런 또 관계가 발전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라인이 어디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이 굳건하긴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굳건한 부분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 5세대 쪽에서의 8단 또 이제 12단 쪽에서의 엔비디아와 결국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8단 쪽에서의 이 실적이 2분기, 3분기도 잡힌다고 한다면은 이런 라인에 대한 굳건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삼성전자 쪽에서의 수혜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의 H5세대 쪽에서의 이 당연히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뭐 그전에 이제 8만 원에 안착할까?
안타깝까 막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저는 6월 달에도 가능하면서 오히려 7, 8월 달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님이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살 때다, 좀 중장기 시각으로 바라볼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제가 이재규 대표한테 하나 좀 여쭐게요. 사실 장중 방송에서 주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를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의 의미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삼성전자는 악재가 전부 다 반영된 주식인 것 같다. 따라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런데 주가가 악재를 반영해서 주가를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SK하이닉스랑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은 도대체 뭡니까? 일단 뭐 레거시 쪽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상반기 때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팔았을 때, 판매를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10%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까지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 4분기가 되면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특히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은데 매매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그래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주가 흐름이 언젠가는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생시장과 연동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는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면서 파생 쪽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만기일까지는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눌렀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이 만기가 됐고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9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누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래도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등락률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집중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수한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 자체가 오늘 개장부터 흐름이 좋아서 뭐지?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현재도 5%대 강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최근에 이 실적 키워드로 상반기에도 흐름이 좋았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매수 괜찮은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재규 대표님 의견을 먼저 좀 간단히 들어볼게요. 지금 매수한다면 저희가 봐야 될 모멘텀은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네.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체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유로라든지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TV 쪽에 대한 매출이 뭐 7개 분기 만에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애플 쪽에서 OLED를 채택을 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모멘텀 그 주가 상승 명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 IT 부품 쪽으로 들어가거나 TV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차량용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제로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 자체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랜만에 이 저점대에 있는 기업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전 너무 반갑게도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전장 쪽에서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성훈 차장은 어느 부분에 좀 더 주목하셨을까요? 우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분위기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올해 초에 이제 신주 인수
매매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적정 주가가 지금 10,000원을 넘기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10,000원 이상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올해 하반기 때 흑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데 제가 본다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우려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저는 이미 다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모바일 쪽은 계속 그 어떤 하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LCD TV나 이쪽 이 OLED 쪽에서의 실적이 좀 안정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장점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낙폭이 크게 나올 만한 뭐 이슈 부분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는 뭐 전망도 전망이지만 저는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점에서 오랜만에 이런 종목을 만나봤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주셨고요. 저가 매수 유효하다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급등하더니 오늘 개장하면서 추가 강세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포인트는 지금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엇갈립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매수 괜찮다 삼천당 제약인데요. 어제 나온 자사주 처분 소식을 듣고 성장이냐 차익 실현이냐 이를 두고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의견 주시죠. 일단 제가 삼천당 제약 처음에는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7% 정도 상승 분인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윗꼬리가 달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이제 삼천당 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이 아일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시밀러와 그리고 비만약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 초반에는 좀 가파르게 올라서 안 산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산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정을 하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삼천당 제약이 규모가 큰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 되는 기업이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 삼양식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삼양식품을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요 자리, 지금 제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삼천당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난달이었죠. 5월 달에 5월 20일 날 굉장히 강하게 갭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 삼양식품을 다뤘었거든요. 제가 요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게 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 관련되어 있는 약품들의 그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도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든지 제형 변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새로운 주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천당 제약은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재미있는 분석을 해주셨네요. 음식료와 바이오가 섹터는 다르지만 삼양식품하고의 기술적 분석으로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자, 빅파마들의 특허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인데 자, 이성훈 차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과 틀리게 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전에 좀 많이 봤었는데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제 부채 비율은 낮고 또 유보율은 높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영권이나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외부적인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어떤 그 중장기적으로 좀 깨끗한 기업이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잡히지 않은 그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는 어떤 기업이든 그렇지만은 저는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면은 저는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끌고 가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신규 접근을 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주가는 약간 좀 오버슈팅이 된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야 바의 업종 접근했을 때 가장 공통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성훈 차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재무적인 튼튼함이 있고 또한 대주주 또한 오너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도 오늘 좀 부정적인 이유는 좀 비싸다 그 이유인가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이슈가 또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삼천자연 제약도 하락폭이 좀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냐? 대처할 수 있으면은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 맞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천당 제약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 준비했습니다. 자,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하는 내내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크래프톤에도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의견 팻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지구 대표님, 게임주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 큰 거 한 방 나오면 예. 또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크래프톤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지금 15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이기 때문에 15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또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눈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력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펍지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이고 8월 달에 뭐 관련되어 있는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에 대한 CBT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작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됐을 때 50만 원 정도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 상승해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 물론 IP가 되게 중요한 기업이겠죠. 자, 저는 사실 게임보다는 현실이 좋은데 이성훈 차장은 이 크래프톤 말고 이 게임 전반적으로요. 지금 NC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게임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중국 관련된 관련주가 있잖아요. 뭐 그죠, 음식료도 그렇고 섬유의복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순환매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참 이제 크래프톤을 봤을 때도 이거 다른 다른 섹터도 그렇지만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너무 심한 네.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크래프톤이 유일하게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게임 기업들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게임주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크래프톤이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크래프톤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90%는 좋지만 저는 10%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어떤 배틀그라운드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실적이 배틀그라운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대부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의 의존을 벗어나는 과정.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다크앤다커나 이 신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장점으로 좀 또 작용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더욱더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래프톤은 두 분 모두 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이 지금 매수하겠다라고 한 종목이 3개였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크래프톤까지 3천당 제약만 다소 보수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요. 자, 이 가운데서 탑픽이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크래프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차피 신고가예요. 신고가기 때문에 어떤 목표 주가 설정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매수하는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중량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기 대표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이재기 대표는 뭐 마음 먹고 나왔습니까? 오늘 다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삼천당, 크래프톤. 그 중에서 탑 오브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죠? 예, 오늘 종목들은 다 좋네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진 않는데 삼성전자가 요즘에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매일매일 빠르게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10월 달만 해도 6만 원대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현재 8만 원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7천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기 대표가 삼성전자의 손절가를 7만 7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이재기 대표와 이성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